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국제 무역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비교우위 이론입니다. 비교우위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두 나라가 있을 때 모두 다 잘한다고 해도 둘 다 생산해 갖고 팔면 상대방 국가는 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곳에 특화를 해서 서로 교역을 하고 자유무역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두 나라 모두 다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영국 사람이죠. 원래 이제 포르투갈계의 유대인이었는데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아담 스미스를 이어서 소위 고전파 경제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상인 계급, 그다음에 신흥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죠. 그 정당이 이제 휘그당이었습니다. 영국의 휘그당이었는데 이 데이비드 리카도가 바로 이러한 자유무역 이론을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자유무역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 노동 생산성, 서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를 한다고 그럴 때 이 가치의 근원을 이제 노동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산성이 좋은 쪽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물건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의 생산은 수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이제 자유무역 이론인데요. 이후에 이러한 리카도의 무역 이론이 좀 더 발전을 해갖고 부존자원이 이제 노동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도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는 임금이 당연히 싸겠죠.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노동력은 비싸고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일종의 자유무역 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존자원 이론을 만든 사람은 이제 스웨덴의 이제 핵셔와 올린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통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을 빼면은 밸류 체인이 됩니다. 가치 사슬이죠. 이 가치 사슬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생산 활동을 벌이는 것 이외에 제품의 상품이 되겠죠.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다 조달할 수 없죠. 다양한 부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것을 조달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한 이후에는 판로를 개척해야 되겠죠. 판로를 개척하면서 또 물류가 거기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이 있으면 물건을 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기업이 이윤 창출 과정에서 이제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총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어떤 생산에서만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고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이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마케팅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회사들은 마케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서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그 인도되는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고 이 이론을 소위 이런 그 개념을 이제 이론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경영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이 사람은 뭐 소위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다이아몬드 모델, 그다음에 Five Forces 모델 뭐 이렇게 해서 경영학의 기초를 닦았던 전략 그 경영에 대한 그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클 포터가 기업이 어떻게 경쟁 우위,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유지할 것이냐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바로 기업은 이 밸류체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 경쟁 우위를 이해하려면 기업의 생산활동만으로는 우리가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 이미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 중에 아주 근원적인 활동이 있고요. 또 부수적인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잘 엮는 그런 역량이 기업의 진정한 경쟁 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적 기업은 생산 활동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고 기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마이클 포터의 VC 가치 사슬의 개념은 많은 그 경영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들, 우리가 생산활동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원재료를 조달해서 최종적으로 마케팅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활동으로 기업이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R&D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그 다음에 기업의 각종 그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보조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가치 창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가치 사슬, 밸류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공급망이라는 것은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소위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소위 공급망 관리라고 본다면 가치 사슬은 좀 더 그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기업의 다양한 가치 창출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사슬의 예로 많이 이제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사실 현대적 기업에는 이 가치 사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스타벅스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가치 창출에 있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원두를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신선하고 좋은 원두죠.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달합니다. 중간상으로부터 원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로부터 원두를 구매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최고의 커피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전 세계에 24,000개의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죠. 직영점이 한 80%, 거기서 올리는 매출이 80%입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스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직영점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 사슬에 있어서 그냥 뭐 커피숍 간판을 스타벅스를 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GVC 개념과는 달리 아웃소싱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는 마케팅 기술에 있어서 광고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가치 사슬에 있어서 불필요한 쪽에는 리소스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종업원의 인적 자본 개발이라든지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VC 가치 사슬에 관련된 개념을 이뤄나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기업들에 응용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이러한 개념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밸류 체인 개념이 특정 기업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돼 갖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무역 이론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비교 우위가 없는 상품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러한 이론들은 최종 완제품의 수출입에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최종제를 지금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뭐 LCD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 갖고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무역을 통해 갖고 완성제를 만들어서 그 완성품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시장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데 이렇게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제 무역이 완성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가 복잡하게 조달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과정 자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분화되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fragmen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보통신혁명이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기업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정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이제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또 가치사슬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식 자체도 크게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